보물섬 8화 서동주, 서현주의 일기장을 발견하다. 과거 사고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다. 서동주는 손을 덜덜 떨며 서현주의 일기장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표지. 오래된 종이에서 희미하게 퍼지는 잉크 냄새,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적혀 있었다. 서현주의 글씨는 날이 갈수록 흐트러졌고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절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죽을지도 몰라.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 아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그날 본 것을. 숨을 삼킨 서동주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러다 그날 밤 엄마와 아빠를 죽게 만든 그 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일기장은 정확히 사고가 발생한 날을 가리키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 나는 똑똑히 봤어.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바로 그동안의 강천의 아내 우성숙은 결혼으로 인해 무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 이니셔티브 회장인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가사 도우미로 자신의 비서 공씨를 대상 주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성숙은 그녀의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서 공씨는 병원에 있는 동안 대상 가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출산 당시 몸이 약한 우성숙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바로 대상그룹 회장 차강의 딸 차덕희입니다. 하지만 우성숙은 둘째 아이 키를 낳은 뒤에야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공비서, 진실을 말해줘. 덕희야, 내 딸이 아니지? 지금 내 아이는 어디 있지? 공비서는 처음에는 우성숙의 질문에 충격으로 대답했지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덕희는 내 아가씨야. 하지만 우성숙은 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에서 우연히 덕희의 혈액형을 알게 됐는데 이 혈액형은 강천과는 맞지 않았다. 결국 우성숙은 공의 비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정부가 되기 전에 이미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그녀의 첫째 아이 덕희가 공의 친자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이 밝혀지자 공은 우성숙과 다투기 시작했다. 공, 우리 아이의 위치는 어디야? 돌려줘. 이 물건을 돌려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그냥 키도 엄마 역할을 하겠어. 아담, 믿기 힘들겠지만 그날 아이는 이미 사망했어. 뭐야? 병원에서 출생기록 보관 기간을 직접 확인했어. 우성숙이 믿지 않자 공은 마침내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동생을 풀어주면 내가 어쩔 수 없어. 매니저한테 다 말해야겠어. 그때 두 사람의 긴장된 갈등 속에서 은폐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긴장한 공비서는 우성숙과 약속을 위조해서 다음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이때 우성숙의 방을 나서던 공비서 덕희가 문 앞을 마주쳤다. 그리고 덕희가 이미 그들의 토론을 들었었다. 이런 식으로 12살의 차덕희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공의 비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날 저녁 공의 비서는 우성숙이 복용하던 약을 바꾸기로 했고 그녀는 그 여자를 총으로 쏴 죽였다. 하지만 차강철은 아내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공의 비서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처음에는 약한 정신으로 시작했을 것이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더 약해졌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공비서와 차덕희의 숨겨진 비밀은 여수호와 허일도의 사건으로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해보자. 차덕희가 대학에 다닐 때 그녀의 배우자 허일도와 그녀의 전 남편 여수호는 같은 기관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동료였다. 그리고 차덕희와 허일도는 서로를 사랑하는 헌신적인 파트너였다. 하지만 어느 날 덕희는 변호사 여수호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고 허일도는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녀가 여수욱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하자 허일도는 충격을 받고 절망한다. 허일도는 의도한 청중의 사위가 되어 성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즉각적으로 표출했다. 하지만 여수호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차덕희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에 단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 결국 여수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차덕희와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몇 년 후 여수욱의 배우자 차덕희의 남편은 우연히 공비서와 차덕희의 대화를 목격하게 된다. 그러다 아내 차덕희가 대상그룹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차덕희는 대상그룹 집사였던 공비서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여수호가 실수로 무언가를 쏟고 급히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차덕희는 남편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한편 차강철 회장은 자식이 없고 딸만 2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리둥절해하는데 차덕희와 차곡희, 그리고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진 비서를 찾아가는데 며칠 후 차덕희는 가장 헌신적인 사위 여수호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밤이 끝나갈 무렵 거실에는 희미한 불빛만 남아있고 차덕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쥔다. 이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덕희를 지켜보던 여수욱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그는 멈춘다. 완전히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서 여수욱이 마침내 먼저 입을 연다. 기야, 내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건 어쩔 수 없어. 그러자 덕희는 여수욱을 바라보며 차갑게 묻는다. 어쩔 수 없어?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면 우리는 대상그룹 후계자에서 밀려나게 돼. 그거 모르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와 결혼했나요? 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건 말하지 마세요. 당신과 은희를 변호할게. 그럼 당신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당신이 떠날 때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수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러자 차덕희는 와인잔을 테이블에서 치우고 일어나서 직접 말했다. 그 아이를 당신이 차지한다면 우리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그때 공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 회장님은 지금 서재에 계십니다. 차덕희는 잠시 여수호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다가 마치 그녀가 결심한 듯 떠난다. 거실에는 엔진 소리만 남아있고 여수호의 깊은 한숨과 소파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린다. 다음 날 공비서는 세비서의 집 앞에 있다. 세비서는 아이를 데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세비서는 그때야 공비서를 알아보고 성현의 머리카락을 고통스럽게 묶으며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한다. 도대체 이게 뭐야? 성현의 아들이 너라는 사실을 왜 숨겼어? 성현의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까봐 걱정하는 비서? 그때 멀리서 갑자기 멈춘 차 소리가 들린다. 그때 비서가 무언가를 알아보고 안으로 도망간다. 그 후 여수호는 차에서 내려 비서를 관찰했다. 비서님, 전날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가 아들과 함께 대상에 돌아가라고 추천하셨어요. 아니요. 성현이와 저는 여기서 조용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수호는 항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성현이의 존재를 알게 되셨으니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제가 그냥 돌아왔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면 더 해로울까요? 조심하세요. 그때 성현의 큰 눈이 튀어나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숨은 비서와 눈을 마주치던 서 비서 역시 결국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좋아요.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여수호는 심호흡을 하고 차로 향했다. 서비서가 조용히 차에 올라타 성현을 품에 안았다. 차창 밖으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더욱 굵어졌다. 그때 무서운 속도와 딱딱한 꼬리를 가진 차가 여수호가 고속으로 달리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차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선로 중앙을 지나갔다. 그때 우연히 트럭의 머리를 직접 들이받았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여수호의 차가 폭발하여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결국 차에 탄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때 모자를 쓴 남자가 모자를 벗고 앞차에서 내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남자는 허일도와 똑같았다. 상황을 파악한 허일도는 장소 불명의 전화? 나야! 드디어 모든 게 해결됐어. 약속 지켜, 차덕희. 이 말을 끝으로 허일도는 전화를 끊고 차를 타고 떠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차의 뒷문이 조용해지고 뒤집힌 자세에서 누군가 나온다.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비오는 길을 목적 없이 걷기 시작한다. 차강 회장의 아들 차성현도 마찬가지였다. 성현은 비속을 걸어가려고 한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아니스 자매와 어머니가 성현이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간다. 한편 차덕희는 허일도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소식이 공무원에게 전해진다. 하지만 비밀리에 대화를 지켜보던 젊은 연아미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 여수호가 허일도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